자, 오늘은 민법 총칙 중 대리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총칙 6개의 주제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요. 그걸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권리변동이 1장의 첫 번째 주제였고요. 2장이 법률행위, 3장이 의사표시였어요. 그 다음에 4장이 오늘 보시는 대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취소, 그 다음 마지막이 조건기한, 이렇게 총칙이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죠. 요 틀을 먼저 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한 선결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엉성하게 공부하시거나 강의를 잘못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한 4개월 공부해도 이거 민법 총칙이 뭘 공부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수험생이 과반수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 틀을 먼저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이 용이해지실 거예요. 그 대리가 다시 몇 개로 나눠지느냐면 대리를 체계화시키면 다시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요, 대리제도. 소위 이게 유권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권대리라는 건 대리권을 가지고 간 거죠. 두 번째는 복대리요. 세 번째는 무권대리. 네 번째는 표현대리. 이렇게 대리는 총 4가지로 카테고리를 다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3문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두실게요. 대리제도 앞에 교재 87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전체 대리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민법 114조부터 136조까지예요. 조문으로는 114조부터 조문 어디까지요? 136조까지가 대리에 관한 규정이 민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총 3문항인데 지금 논점은 카테고리는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자, 그중에도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표현대리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전략적으로 여기 표현대리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이쪽하고 섞여 있는 제도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저는 소개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3개를 정리를 하고 심화 과정에서만 여기에 표현대리를 다룰 거예요. 적지 않은 강사들은 이걸 막 설명하겠다고 수험생들을 막 몰아붙이거든요.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여기는 정리될 수가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오래 하셨냐 안 하셨냐 보시면 이걸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표현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대리제도부터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리 그럴 때요. 대리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어.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일이 생겼든가 이러면은 대리인한테요. 대리권을 위임합니다. 대리권을 우리는 위임한다고 그러죠. 위임한다. 현실에서 위임장을 준다라고 그러죠. 위임장. 위임인. 위임해주는 사람 위임인. 위임받는 사람은 수임인. 그걸 위임계약이라고 그러죠. 위임계약. 내가 대리권 줄게. 위임해줄게. 그러면 대리인한테 권한이 생기죠. 권한이라는 건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자격. 그래서 본인이 내 대신에 아파트 팔아줘. 위임을 받죠. 위임을. 얼마에? 5억 이상만.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이 계약을 누가 하는 거냐? 대리인이 하는 거죠. 누구 대신에? 본인 대신에.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데 그 책임은요.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은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본인에게. 책임이라는 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계약은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대리인이. 이걸 대리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대리제도. 우리 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인하고 상대방이 있고 이 중간에 누가요? 대리인 있는 거죠. 대리인이.
중간에 이렇게 대리인이 다리를 놓는 거죠.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죠, 대리. 이때 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고 오면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걸 받아가지고 오면, 받아먹으면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본인이 가서 의사표시를 하고 왔다. 그러면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걸 받아가지고 왔다. 받아가지고 오면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대리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87페이지 첫째 줄에 대리의하고 속이 나와 있죠.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대리라고 그러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 수령해 오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라고 그러죠.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얘가 상대방이 하는 거를 얘가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받아오면 수동대리. 상대방한테 하고 오면 능동대리.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그 법률효과는요. 법률효과는 직접 누구한테 생기느냐? 본인에게 생깁니다. 본인에게. 대리의 특징 그러면 1번 옆에다 써주세요. 1번 옆에다가. 대리는 이걸 대리제도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대리의 본질은 의사결정권은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라고 위임한 거죠. 의사결정은 누가요?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이. 근데 중요한 거는 책임이죠. 계약에 따른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효과죠.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에서는 뭐하고 뭐가요? 의사결정하고 법률 효과가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대리의 본질이다.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은 본인에게 쓰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걸 대리의 본질이다. 핵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밑에 대리의 기능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면 쌍괄호 4번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 나와 있어요. 4번에요. 4번에서 1번 대표, 2번 사자, 3번 간접 대리 나와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사자만 동그라미 할게요. 사자만. 시험에는 한 번 정도 나왔어요. 30년 동안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살짝 소개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대표 안 보셔도 돼요. 간접 대리 안 보셔도 돼요. 보셔야 될 거는 사자 하나입니다. 사자 하나. 자, 사자란 무슨 뜻이냐면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그래요. 심부름꾼. 그 사자 옆에다 써주세요. 심부름꾼을 뭐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가령 여기서 의사결정을 보통 대리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대리인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랬죠.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죠. 여기서. 결정하는 거를 여기서 위임을 해준 거니까.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여기서 해요. 여기서. 근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을 해요. 본인이 결정한 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한테 전달하라고 심부름시키는 거죠. 그거를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가령 자, 건물주가 이 관리인한테 관리인한테 관리를 맡겨요. 관리를. 여기 재미교포 관리인. 이때 관리인이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건물주인 이분이 재미교포가 한국에 있는 이 건물 관리인한테 사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임대료 한 달 500이에요. 500 밑에 안 돼요. 500.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주세요. 이렇게 결정을 여기서 내리는 거죠. 결정을 내리고 대리인한테 어떻게 관리인한테 전달하라고요. 이걸 전달하라고 전달자 역할로 이분의 역할을 국한하는 거예요. 이걸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이분은 뭐만 하는 거죠?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여기를 사자. 결정은 누가 하고요? 본인이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결정을. 임대료가 월 500이에요. 계약 기간은 3년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여기서 해버린다는 거죠. 역할이 제한적이죠. 이게 사자예요. 근데 대리는 이게 달라요. 이게 대리는. 결정을 여기서 하지 않고 일로 위임하죠. 여기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결정을. 이걸 뭐라고요? 대리라고 그래요. 대리. 이 점에서 달라요.
그럼 여기서 사자에서는 보세요. 결정한 거를 여기서 뭐 한 거를 결정한 거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역할만 하니까 이 사자에서는 잘 보시면 구조적으로 이 사자 자체가 결정을 하지 않아요. 결정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결정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의사능력이 없는 동물도 돼요. 동물도. 우리 영화에 보면 독수리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본인이 독수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심부름 시키죠. 이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자거든요. 이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 없다 이거죠. 사자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요? 전달만 하니까 전달만. 강아지도 되는 거죠. 강아지도. 그래서 사자에다가 쓰시면 돼요. 강아지도요. 강아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자가 된다. 의사능력이 없지만 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대리는 뭐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 얘한테 위임을 한 거니까. 결정을 하라고 위임한 거예요. 따라서 건물주가 재미교포인 건물주가 관리인한테 뭐 하라고요? 결정을 자네가 하세요.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거죠. 위임을 해준 거니까 여기서는 누가요? 대리하는 이 건물 관리인이 이분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이 필요해요. 대리인한테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요 점에서 식별이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 관리인 아저씨는 사자가 되기도 하고 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둘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달만 하세요. 내 뜻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그게 아니라 전달이 아니라 뭐라고? 여기는 전달하라고 역할을 했고 여기는 뭐 하라고요? 위임을 했어요. 결정하라고 위임을 해줘서. 그럼 여기서 결정권을 주게 되죠. 관리인 아저씨가. 그러면 이분은 대리가 된다. 그럼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바로 이거죠. 의사능력이 필요 없는데 여기는 필요하다. 기출문제. 요거는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다 써줘야 될 거, 사자에다가 써줘야 될 건 요거예요. 지금 쓴 거. 사자 부분에다가 써줘야 될 기록사항은 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간접 대리인이 대표는 이런 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쌍괄 5번에 대리가 그럼 어디에 써먹느냐? 이 대리제도는 법률에 의해. 계약이라는 법률에 의해 할 때 대리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 대리가 인정되고요. 두 번째, 준법률에 의해도 대리가 인정돼요. 준법률에 의해 동그라미 할게요. 3번에 사실에 의해나 불법에 의해는 옆에다 쓰세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불법에 의해는 범죄잖아요. 이런 거에는 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가 활용되는 데는 법률에 의하고 준법률에 의해 두 개 영역만 쓰이는 거예요. 그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2번에 대리와 기추종 내부관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관계. 자, 우리가 대리권을 주는 거를 우리 현실에서는 뭐라고 해요? 위임한다고 그래요. 위임한다. 위임하는 거하고 위임 계약을 하는 거하고 대리권 주는 거. 뭘 주는 거? 대리 권한을 주는 거.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론상 별개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위임장 준다고 말해. 위임장. 별개다 이거는. 그 내용이 대리와 기추종 내부관계 얘기예요. 그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임하고 대리권 수여하는 거는 별개다. 따로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게 말한다? 위임장 준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퉁쳐가지고 그냥. 위임장 줄게. 이게 대리권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별개인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돼요. 하나로. 이론상 별개, 현실은 하나로 위임장 준다고 그런다.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리의 3면 관계가 나와요.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 대리인하고 상대방 관계, 상대방이 한 거를 본인한테 효과를 물어보죠. 이렇게 3면 관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첫 번째가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면 뭐가 생겨요? 대리 권한이 생기죠. 대리 권한. 이 대리권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 대리권이 그러면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을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권한이 어떻게 생기느냐? 본인이 위임하면 생기죠. 위임하면. 내가 대리권을 수여하면 생기는 거지. 누가 수여해요?
대리권을 본인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면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얻어지면 법정대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메커니즘은 두 개가 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대리권을 주면 임의대리, 법률에 의해서 선임되면 법정대리.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90페이지에 02번이요. 02번 보시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 둘로 나눠지게 돼요. 법정대리권은 왜 발생한 거냐? 법률의 규정으로. 그 법률의 규정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되면 법정대리라고 해요. 가령 예전에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재산 관리를 누가 하죠? 애들이 너무 어렸잖아요. 어리니까 누가? 법정대리인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죠. 그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임의대리권 볼까요?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하고 나와 있죠.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의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준 거죠. 그거를 임의대리라고 그러고 수권행위라고 독특한 용어를 써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이 개념은 체킹을 해두셔야 돼요. 같이 해보실게요.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걸 무슨 행위? 수권행위. 이건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를 전제로 깔은 거예요. 법정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니까 수권행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어디에만? 임의대리에만. 임의대리에서만 쓰일 수 있는 개념이다. 요걸 하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의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권행위. 별표.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요. 수권행위 방식에다가 동그라미. 보통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행위라고 그랬지. 이거는 방식이 필요 없다. 그래서 불효식이라는 거에 밑줄 그어볼게요. 3번에 불효식이다. 서면으로 보통 주죠. 보통은 서면으로 이렇게 위임장을 주죠. 서면으로 안 주고 어떻게 줘도 되느냐? 말로요. 말로. 구두로 위임해도 돼. 구두로. 위임장을 주는 게 아니라 말로요. 말로 해도 된다는 거죠. 말로. 내 대신에 땅 팔아줘. 이렇게 말로 해도 된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요식 불효식이다. 불효식이라고 쓰고요. 별표하고 하나 더 할게요. 본인이 대리권을 얘한테 주면, 가령 여기 장윤정이가 자기 엄마한테 대리권을 줬어. 엄마한테. 그럼 대리권이 엄마한테 생기게 되면 재산이 불어나나요? 재산이 불어나면 출연행위.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비출연행위. 자, 그럼 볼까요? 윤정이가 엄마한테 대리권안을 줬다. 대리권안을 주면 재산이 불어난다? 아니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하는 수권행위는 비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 요걸 하나 적어두실게요. 수권행위는 불효식행위다. 오케이. 불효식행위다. 시험 문제. 요식이 아니라 불효식이다. 두 번째, 출연이 아니라 뭐에 들어가요? 비출연행위다. 요거 두 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버리십니다. 이제 버리십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부분부터. 대리권. 이 대리권을 본인이 주는 거잖아요. 이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대리를 할 수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돼요. 대리권의 범위.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엄마가 본인이 위임해 준 대로 하면 되지. 그래 본인이 처분하라고요. 땅 처분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줘. 그럼 처분하면 되지. 그럼 당연하지. 위임한 대로 해. 위임한 대로. 근데 이 윤정이가 위임을 할 때 범위를 안 정해줬어. 어디까지 하라고 명백하게 경계를 정해줘야 되는데 경계를 정해주지 않았어. 그럼 어디까지 하는 거야? 어디까지? 즉 이렇게요. 윤정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가 알아서 관리해달라니까 알아서 할 때 이 알아서가 정말 어려운 거지.
어느 범위냐,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 그게 범위 문제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럴 때 어디까지 해?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교재 92페이지요. 92페이지에 118조, 민법 118조가 이 범위 문제가 논란이 될 때 어디까지 하라라고 118조가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대리인이. 범위가 이렇게 불분명하면 여기서 유념할 건 이거예요. 본인이 엄마한테, 엄마 처분해줘. 내 땅 처분해줘. 아파트 처분해줘. 주식 처분해줘. 처분하면 되지. 왜? 처분하라는 게 위임의 취지니까. 근데 줄 때, 위임해 줄 때 범위가 불분명해. 범위가. 알아서 해, 엄마가 적당히. 이때는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어디까지 할지가. 그때 118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 118조는 뭐라고 했냐면, 자, 92페이지에 맨 하단에 볼게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여기서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불분명할 때. 범위가 불분명할 때요. 써보세요. 범위가 불분명하면 이 대리는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느냐, 엄마가. 어디까지 이거 손댈 수 있느냐, 본인이 위임한 거를 보존행위하고요.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놓았어요. 이 두 가지 그래 시험 잘 나와요. 보존행위 해도 되고요. 이용 계량행위 해도 돼요.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뭐냐? 못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 고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하지 않는 범위에 따옴표.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범위. 써보세요. 변질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까지요?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 계량은 뭐예요? 임대 주는 거.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뭐죠? 따옴표 찍으라고 그랬어요. 변질되지 않은 범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밑줄이요.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성질이 변하는 거 아니야. 변하지 않는 범위는 해도 돼. 두 가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빠져있는 게 뭐예요?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써주시면 돼요. 처분행위는 하지 말아라. 따라서 윤준이가 엄마한테 땅을 맡겼다. 엄마 이 땅 있자, 땅. 여기 집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가 받을 돈이 있어, 돈. 이걸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알아서 적당히. 이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보존하는 거 돼요. 이용 계량하는 거 돼요. 처분하는 거 안 돼. 처분하는 거. 이 집 파는 거 안 돼. 처분하는 거 안 돼. 그다음 계약 해지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계약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예시를 하고 있어요. 예시로. 따라서 범위 문제가 논란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보존하고 이용 계량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는 처분행위하고 해제권. 이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요. 딱. 시험은 여기가 자주 나왔어요.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두 개로 이렇게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118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할 수 없는 거는 여기까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92페이지요. 92페이지 맨 위에서 넷째 줄이요. 기억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요.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볼까요? 대리권이 인정되는 거. 기억 A요.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해도 된다. 땅 매매 계약했죠? 여기 엄마가.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뭐까지요? 중도금이요. 중도금이나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왜? 본인은 엄마한테 땅 매매하라고요. 아, 땅이나 아파트 매매하라고만 위임을 했거든요. 그럼 매매를 해야죠. 근데 이 엄마가 돈까지 받아가지고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때 엄마는 중도금하고 잔금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진다? 여기가 진다는 거지. 돈 하나도 못 받았어도 여기서 본인이 돈 한 푼도 못 받았어도 누가요? 위임을 하면
계약하라고 위임을 하면 뭐까지요?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수령할 권한까지 같이 통으로 줬다는 거죠. 통으로. 그래서 여기가 도망갔어요.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도 책임은 누가? 본인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을 위임해 줄 때는 이게 범위를 칼같이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약해줘. 엄마 내 대신 계약해줘라는 말은 뭐까지요?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받아오라는 얘기를 통으로 준 거죠. 중도금하고 뭐까지? 잔금까지. 예,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B번이요. 매매 계약에 관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이 엄마는 계약하라고 대리권을 위임받았죠. 그러면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뭐 할 권한? 연기해 줄 권한. 매매대금이요. 매매계약을 하면 돈 받게 되죠. 그 지급기일을 뭐 해주는 거? 연기하는 권한도 엄마한테 위임했다는 거예요. 기일 연기요. 기일 연기. 기일을 뭐 하는 거? 연기하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판례는.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중도금하고 잔금 수령할 수 있다의 밑줄. 별표죠. 별표 19에 23에 25에. 그 다음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의 밑줄이요. 23의 기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니은 대리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대리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별표.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뭐예요? 처분행위요. 거기 써보세요. 처분행위.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해 두셔요. 처분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A번. 대여금의 영수권한.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준 거. 채무를 일부 면제해 줬다. 돈 받으라고요. 돈 받아오라고 위임했는데 엄마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10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10억 중에서 5억을 면제해 줬다.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죠. 채무 면제는 밑줄이요. 처분행위다. 그래서 본인의 특별수권을 받아야 돼요. 본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왜? 처분행위를 한 거니까. 그럼 본인 허락 안 하면, 허락 안 해주면, 수권을 안 해주면 여기 처분행위 하면 안 되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본인이 따로 특별수권을 해줘야 돼. 특별수권. 특별수권의 밑줄이야. 특별수권. 따로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허락. 뭐 하려면? 채무 면제해 주려면, 아니면 처분행위 하려면. 처분행위를 하려면 본인이 허락을 따로 받아야 돼요. 따로 허락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수권이라고 그래요. 특별수권. 그 다음에 C번이요. C번 볼까요?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한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 처분할 권한까지는 없다. 밑줄.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에 보시면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 계약하라고요. 계약하라고 윤정이가 엄마한테 위임을 했다. 계약하라고 대리권 줬죠. 그때 이 엄마가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 해지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빈출이요. 거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중에서 해제권은 없다. 처분행위하고 해제권은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조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118조를 이렇게 압축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요. 우측에 보존행위가 뭔지,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가 뭔지 책에 나와 있어요. 자, 93페이지요. 보존행위. 좀 아쉬운 건 이게 앞에 나와야죠. 책 서술로 보면 이 보존행위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 지금 있는 192페이지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책은 거꾸로 나와 있어요. 보존행위가 뭔지를 풀어놓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내용은 다 존재하고 있어요. 자, 기억. 보존행위 먼저 풀어볼게요. 보존행위란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요. 적어볼게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를 무슨 행위? 보존행위라고 그런다. 보존행위. 그러면 땅이나 집이나 돈을 맡겨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관리하는 거. 유지 관리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보존행위. 두 번째요. 이용 계량 행위 나와 있죠. 이용 계량 행위는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대에서 수익을 얻는 거를 이용 계량 행위라고 해요. 거기 밑줄 그어 볼게요. 그런데 이용 계량 행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세 번째 줄 보실게요. 니은의 세 번째 줄. 다만 이와 같은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뭐하지 않는 범위? 변하지 않는 범위요.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윤정이가 엄마한테 돈을 맡겼다. 돈 여기 10억을 맡겼다. 그럴 때 이 10억을 은행 예금에다가 은행 예금으로 예치하는 거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해도 돼. 근데 이 돈을 예치금을 빼가지고요. 이 돈 예치금을 빼가지고 주식에다가 몰빵했다. 이거는 성질이 변할 수 있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거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꿔놓는 일 여기 밑줄. 그다음 은행 예금을 금리가 높은 금리가 훨씬 세지만 리스크가 큰 어디로? 사채놀이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왜? 성질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거고 불분명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이거죠. 예금을 뭘로? 주식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 은행 예금을 뭘로? 고리사채로 돌려놓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밑줄 그고 갈게요. 그래 밑에 보시게 되면 118조의 구체적 범위에서 보존행위 나와 있어요. 보존행위의 예를 볼까요? 예. 집이 망가지면 보일러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죠? 유지 관리하려면 수선해야죠. 보일러 수선하는 거 이게 보존행위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소멸시효 중단이죠. 자 여기 받을 돈이 있어요. 윤정이가 업소 뛰면 채권 생기죠. 이쪽 상대방한테 돈 받아야 돼. 돈을 업소 뛴 돈을. 근데 돈을 자꾸 안 주니까 이 채권이 소멸하게 되죠. 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그 소멸시효를 누가요? 엄마가 대신 가서 막아줬어요. 그게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압류를 해야 돼. 채무자 재산에. 상대방 재산에다가 압류를 걸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죠? 중단이 되죠. 그거는 뭐를 지킨 거냐? 채권을 지켜낸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옆에다 써두세요. 채권을 보존한 거예요. 채권을. 받을 돈의 채권을 뭐한 거? 엄마가 대신 보존해줬다. 보존행위 해도 된다. 이건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을 뭐하는 거? 등기하는 거. 등기 안 된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윤정이 대신에 엄마가 뭘 했어요? 보존 등기를 했다. 등기소 가서. 이거는 처분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보존행위 한 거예요. 보존행위. 밑줄이요. 26회 기출.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잘 나와요. 1번, 2번, 3번은. 그 다음 6번이요. 6번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거. 이건 뭔 소리냐 6번은. 부패하기 쉬운 물건 밑에다 써볼게요. 감자를 수확을 했어요. 감자를. 근데 감자밭에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감자를 썩기 전에 처분하는 거. 부패하기 쉬운 감자를 뭐 하는 거? 빨리 처분하는 거는 현상을 보존하는 거래요. 보존. 용어는 처분이라고 돼 있지만 본질은 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유지하는 거래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보존행위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존행위가 가옥수선 1번, 두 번째 소멸시효 중단의 2번,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뭐 하는 거? 등기하는 거. 대표적인 보존행위. 그 다음에 6번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뭐 하는 일? 처분하는 일. 이걸 대표적인 보존행위로 보아요. 근데 5번에 보면 채권 추심 있죠. 받을 돈 있어. 받을 돈이 윤정이가. 그 받을 돈을 누가요? 엄마가 대신 가서 받아왔어. 돈 떼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를 채권을 받아온 걸 뭐라고 하죠? 추심해 왔다. 채권 추심. 이것도 채권을 지킨 거죠. 보존행위 했다. 그래서 5가지요. 5가지의 보존행위를 꼭 예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존행위 예시요. 얘 몇 개? 5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용 계량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용 계량은 임대 주는 거, 임대 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리권의 범위 문제에 관한 주제 118조 공부를 했어요. 118조 조문하고 판례까지요. 보존하고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판례는 확장해서 어디까지요? 중도금하고 잔금도 받아 먹어도 되고 기일을 뭐 해주는 거 연기 늦춰주는 것도 된다. 기일을 2달 늦춰주는 거 된다. 왜냐? 기일을 늦춰준다고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2가지다. 처분행위하고 계약 해제권 이건 안 된다. 그 다음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 적어보면 채무를 뭐 해주는 거 면제해주는 것도 안 된다. 왜 안 되죠? 채무 면제가 처분행위니까. 처분행위니까. 그 다음 뭐가 변하는 거? 성질이 변하는 거. 성질이 뭐 하는 거? 변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문제에서 할 수 없는 게 4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를 정리해 주시면 기출문제 그동안 나왔던 거 다 정리된 거다. 요걸 하려면 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본인한테 따로 수권을 허락을 얻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허락 없고요. 허락 없이도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보존행위나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말은 본인한테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 수권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한테 수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본인의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 수권. 수권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특별 수권 얻어야 할 수 있는 거.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본인의 수권 얻어야 돼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없이도. 요 점이 다른 거죠. 이렇게 이 부분도 흔들어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범위 문제를 이렇게 2가지로 맥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책에다가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2페이지가 이걸로 한 줄로 딱 정리가 된 거니까 이렇게. 자, 이제 2번째는요. 대리권의 제한 문제. 대리권을 가진 분이 어떤 제약을 받느냐. 제한 문제죠. 제한 문제. 12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4조 조문 문제예요. 조문을 먼저 분석을 하고 관련된 판례를 거기서 싹 깔끔하게 정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조문 문제하고 관련 판례까지. 자, 그러면 어떤 제약을 뒀는지 124조 조문을 볼까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거. 윤정이가 엄마한테 대리권을 줬더니 엄마가 이 집을 사겠대. 집을 내가 사면 안 돼?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 계약. 위에 적어볼까요?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일. 이거를 무슨 계약? 자기 거래죠. 자기 거래. 자기 계약. 내가 살게 이 집. 또는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대리를 못한다. 쌍방대리 밑줄이요. 이 엄마가 윤정이도 대리하고 상대방도 대리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 이걸 쌍방대리 금지라고 그래요. 이 2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 계약. 엄마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엄마가 이거 이 아파트 사는 건 안 돼. 자기 계약 금지야. 자기 계약 금지. 그다음에 엄마가 양다리 걸치는 건 엄마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거 금지. 양다리 걸치는 거를 쌍방대리 금지라고 그래요. 쌍방대리.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어떤 예외가? 법조문 자체에 있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밑줄이죠. 허락이 없으면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 말을 뒤집어 볼까요?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을 때요? 허락이 있으면 해도 된다. 예외다. 예외. 엄마가 이 집 내가 살게.
엄마 이 집 팔아줘. 10억 이상이에요. 10억 이상만 팔아줘. 빨리. 급매물로 내놨을 때 이거를 사는 거지. 이렇게. 내가 살게 엄마 내가 살게. 내가 산다고. 그걸 누가요? 본인이 허락하면. 허락하면 자기 계약을 해서 저 집을 자기가 먹어도 된다. 실무에서는 이 자기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로 활용을 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1년에 한두 건은 좋은 매물인데 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급매물로. 급히 도망가려고 그러거나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중요하거든. 가격이.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매물로 넘기죠. 엄마 중개업자나 대리인한테 넘기죠. 이거 빨리 10억 이상만 받아주세요. 10억 이상만 받아주세요. 빨리 3일 안에 3일 안에. 그럼 이걸 누가요?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사나 내가 사나. 내가 사지. 왜? 이거 20억 하는 거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 이거를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 계약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요. 쌍방대리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쌍방대리.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예외예요. 예외를 열어놨어요. 그러나 밑에다 예외.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 이행 앞에다가 다툼이 없는 거. 뭐가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는 거. 요 말이 생략된 거야. 앞에 요 말이 요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요. 두 가지는 해도 된다는 거죠. 본인이 허락을 하면 자기 계약을 해도 되고 쌍방대리를 해도 돼요. 그 다음 뭐가 없는 거?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는 분쟁이 있는 거 없는 거. 다툼이라는 말은 분쟁이죠. 분쟁. 분쟁이 생기지 않는 거는 해도 된다고. 두 가지의 예외를 열어놨어요. 두 가지를 예외를. 이 부분 그래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뭐가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라는 거는 그럼 뭘까?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다툼이 없다.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불씨가 없는 거죠. 불씨가 없는 거. 그건 뭐냐면 변제기가 받을 돈의 변제기야. 변제기가 남아있는 거, 변제기가 지나버린 거. 변제기가 남아있는 거는 변제기가 아직 남아있어. 6개월이나 1년. 이거는 분쟁거리가 돼요. 분쟁거리가. 불씨가 되는 거지. 변제기가 1년 남아있다. 이거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변제기가 지나버린 거는 어차피 갚을 돈이야. 변제기가 지나버렸어. 그럼 이거는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 이거는 불씨가 되거나 분쟁이 될 소재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다툼이 없는 채무. 그럴 때 이 채무는 변제기가 지난 거를 말해요. 변제기 지난 거. 변제기 미도래한 거, 도래한 거, 도래한 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 채무에 대해서는 무슨 계약을 해요? 자기 계약이 해도 된다. 자기 계약. 또는 뭐도요? 쌍방대리를 해도 된다는 거죠. 왜? 분쟁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25회, 26회 연속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변제기가 뭐한 거? 도래한 거.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 대리인이 무슨 계약? 자기 채무에. 자기 변제에. 자기 변제에다가 메꾸는 거는 되느냐? 이거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윤정이가 엄마한테 돈 10억을요. 돈 10억을 관리하라고 통장을 줬어. 통장을. 돈을 줬어. 통장을 맡겼어. 엄마한테. 근데 문제는 받을 돈이 누구냐면 윤정이 엄마가 윤정이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 1억이. 엄마가 이 돈 그럼 여기다 1억을요. 1억을 통장에서 윤정이 통장에서 엄마가 돈 1억을 빼가도 된다고요? 이 문제야. 이 문제 핵심. 자 그럼 이 1억이요. 1억의 돈이 윤정이가 엄마가 여기서한테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정이 엄마 손에 10억이 있다고. 10억이. 윤정이 명의로 된 돈 10억이. 자 그럼 이 10억 중에 얼마를? 1억을 엄마가 이 대리인이 빼먹을 수 있겠느냐? 이 1억이 변제기가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변제기가 지난 거면 이 돈 어차피 뭐 할 돈? 나갈 돈이니까 이거는 엄마가 빼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야. 변제기가 뭐 한 거?
도래한 채무는 대리인이 자기 채무에 자기 변제에 메꿔도 된다. 이건 분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한 거? 변제기가 1년 남아있어. 1년 남아있단 말이죠. 1억이. 그걸 엄마가 빼먹는 거는 안 된다. 왜? 분쟁이 되니까. 왜냐? 이 1억은 아직 1년이라는 기한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지금 갚지 않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이거든. 따라서 변제기가 남아있는 거는 변제기가 미도래한 거. 변제기가 미도래했다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불씨가 되는 거거든요. 왜? 윤정희 입장에 이게 중요한 돈이 아니거든. 급한 돈을 먼저 꺼야지. 급한 불을. 이 돈을 먼저 갚아야지. 왜 이걸 여기다 메꾸냐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분쟁의 소식.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손대면 안 되겠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허용이 되는 거. 허용이 되는 건 뭐냐? 변제기가 도래한 걸 말해요.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뭐가요?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단 말이죠. 분쟁거리가 안 생기는 거죠. 불씨가 없는 거죠. 요거는 뭐를요? 자기 계약을, 자기 변제를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책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할게요. 동그라미 3번에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A번 기억이요.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돼요. 니은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즉 금전 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한이 도래하여의 밑줄이요. 그럼 분쟁이 없는 거죠. 본인의 예금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분쟁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한 미도래에다가 밑줄 긋게요. 채무의 변제, 그 다음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별표. 그 다음 디귿 등기사감, 등기신청 문제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로 팔면요, 여기서 땅이나 아파트 팔면 법무사 와가지고요, 양쪽을 다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해 주죠. 이거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쌍방대리가 된다.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대리해서 뭐 하는 거?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17의 기출.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됐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외 이렇게요. 조심할 건 이걸 위반하면, 자기 계약 금지나 쌍방대리 금지를 어기면, 위반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위에다 쓰세요. 무효다. 그럼 틀리고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다. 무효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대리. 27의 기출.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땅이나 집을요 매매해달라고 위임해줬는데 이 대리인이 자기 계약을 했다. 자기 계약. 이건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인정하면, 본인이 이 자기 계약을 인정해주면 어떻게 된다? 유효로 바뀌게 됐다.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무권대리로 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탈바꿈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공동대리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119조에 적어 놓았어요. 각자 대리라고 해요. 각자 대리의 별표. 대리인이 몇 명이면? 여러 명이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요? 각자 대리 원칙이다. 각자 대리. 이걸 각자 대리 원칙 제도라고 그래. 각자 대리.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공동대리다. 공동대리. 달리 정하면 무슨 대리? 공동대리. 달리 정하지 않으면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이 각자 대리가 우리 최근에 논란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사안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봤던 사안이 이거였어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돼서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 대리인이 10명이 넘었어. 변호사 10명이 넘었는데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변호사가 위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놀아, 각자. 그래서 그 변호사마다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따로국밥이라서 따로따로 의사결정하고 따로따로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대리가 아니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죠. 여기서.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지명해버리고 나머지 다 잘라버렸어요. 왜? 따로국밥이 되니까 이게. 그럼 따로국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오케이, 줄 때. 본인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위임할 때.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따로국밥으로 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으로 해, 공동으로. 라고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국밥이 돼, 따로국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리권 제한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여러 명이면,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국밥이다. 각자 대리다. 이게 124조 조문의 문제. 다음 세 번째요. 대리권의 소멸 문제. 소멸. 우리 책은 이게 남용이 먼저 나와 있어요. 남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멸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책은 이렇게 이게 먼저 나오고 대리권 남용이 뒤에 나와요. 남용이. 자, 먼저 소멸 보도록 합니다. 소멸. 대리권의 소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 책의 순서대로. 남용은 왜요? 남용은 책이 없어요. 조문이 없어. 조문. 이거는 조문이 하나도 없고 판례만 있어요. 조문은 없고 뭐만 판례만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대리권 소멸은 조문 자체가 명문으로 있어요. 조문에. 조문을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196페이지, 96페이지 하단에 127조 대리권의 소멸하고요.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대리권은 뭐냐? 대리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해요. 대리권 앞에다 적으세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공통 소멸 사유. 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둘 다 공통 소멸 사유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 소멸 사유라고 그래요. 127조. 128조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임의대리만 소멸 사유. 대리권 소멸 사유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사유. 128조는 임의대리만 소멸 사유. 두 가지로 쪼개서 입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통 소멸 사유 볼까요? 본인은 사망뿐이에요. 죽으면. 여기 윤정이가 죽으면 위임받은 대리는 자격이 박탈돼요. 본인은 사망 옆에다요. 뿐이라고요. 사망뿐. 본인은 뭐뿐? 사망뿐. 법조문에 사망 하나죠. 뿐이라고 꼭 적으셔야 돼요. 본인은.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성파. 사성파라고 동그라미 적을게요. 머리 글자 땁니다. 머리 글자 별표.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사성파. 성년후견 개시는요. 예전에 금치산 선고 받은 사람을 성년후견이 개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권은 사성파라고요. 사성파라고 외우시면 돼요. 대리인은 사성파. 세 가지 사유가 생기면 소멸한다. 사성파에 별표할게요. 근데 본인은 뭐뿐? 사망 하나뿐. 사성파. 본인의 파산은요. 본인의 파산은 소멸 사유다? 아니다. 본인은 뭐뿐? 사망뿐이다.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맞죠? 대리인 파산은 소멸 사유 맞죠? 이때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아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한정후견 개시는 아니고 뭐만? 성년후견 개시만 들어가. 요것만.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요.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도 아니다. 그럼 요걸 한 번 더 진일보에서 시험 내면 이렇게 내는 거죠. 진일보에서 시험 내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은 소멸사유다. 이런 맞을까요? 이러면 이거는 소멸사유다. X. 왜요? 대리인은 맞죠. 대리인의 사성파는 맞는데 뭐예요? 본인이 들어갔죠. 본인은 뭐예요? 사망 하나지. 사망 하나.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대리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으로 소멸한다. 꽝이다. 왜? 본인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대리인의 사성파는 맞지만 본인은 사성파가 아니라 뭐뿐? 사망 하나죠. 사망 하나.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127조는 됐고요. 그럼 128조 볼까요? 임의대리만의 소멸사유, 임의대리의 소멸사유에 볼까요?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얻어지면 임의대리라고 그래요. 임의대리. 전조의 경우, 전조니까 본인의 사망하고요. 대리인의 사성파죠. 사성파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밑줄이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란 무슨 뜻? 위임계약 종료죠. 위임계약이 종료돼, 종났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해요. 써보세요. 거기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의 밑줄 다운피하고 뭐라고요?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또 법률관계 종료 전에 수권행위 처리할 때 밑줄이요. 수권행위 처리에 다운표. 요거 별표. 수권행위 처리는 어디에만? 임의대리에만 속하는 거예요. 임의대리만의 소멸사유다. 시험 문제.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다. X.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다. X. 뭐만이다? 임의대리만 소멸사유다. 두 번째, 위임계약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란 다른 말로 위임계약. 위임계약이 종료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만? 임의대리만의 소멸사유다. 오케이. 자, 그래도 대리권의 범위, 제한, 소멸까지 보셨어요. 남아있는 게 대리권의 남용.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고요. 97페이지에는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22의 기출이요. 대리권의 범위 문제죠. 범위 문제. 할 수 있는 거는 보존, 이용, 계량.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중도금, 잔금하고 기일 연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게 뭐죠? 처분행위, 해제, 채무 면제. 그 다음 뭐가 변하는 거? 성질이 변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로 된 빌라를요. 미등기로 된 빌라를 엄마가 어떻게 한 거? 등기한 거. 이거는 처분이요? 보존이요? 보존이죠. 거기다 쓰세요. 22에 28에. 그 다음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감자를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게 이게 보존이죠. 왜? 냅두면 다 썩으니까. 보존이. 그 다음 소외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거는 보존행위. 거기다 쓰세요. 채권 보존이죠. 채권 보존. 채권을 보존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채권 추심도 보존행위. 적어볼까요? 채권 추심도 보존행위. 그 다음 네 번째. 무이자 금전대차를 뭘로? 이자부로 바꿔놓는 거.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자가 늘어나죠? 이용 계량행위. 다섯 번째. 은행 예금을 빼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는 성질이 변하죠. 성질이 변하죠.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그 다음 밑에 5번 밑에도 한번 써볼까요?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성질이 변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예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쉬셨다가 대리권 남용하고요. 남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리용의 부분. 이 부분 연결해서 대리제도를 마치고 복대리로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